테트리스 대전 게임 완성본을 보고 계십니다. 한 게임 테트리스를 좋아하는 유저로서 감회가 새롭네요. 디자인은 좀 그렇지만 기능은 거의 똑같습니다. 옛날 추억 때문에 폴란드 테트리스 게임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그냥 설치할 필요도 없이 웹 브라우저로 접속만 하면 됩니다. 세 줄을 한꺼번에 없애면 한 줄 공격도 가능해요. 네, 노템전입니다. 물론 소스 공개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공개 소스라 이것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소스에다 추가로 디자인 예쁘게 하고 가다듬어서 한 게임 테트리스 완벽히 누가 부활시켜 줄 분 계신가요? 20년 동안의 코딩, 한 번씩 코딩이 지루하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다시 힘을 내려면 신나는 게 필요한데 뭐가 좋을까요? 이제 고민해 봅니다. 재미하면 게임 코딩인데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얼마 전에 테트리스 만들었는데 한때 한 게임 테트리스 게임 재밌게 했었지. 아템전이 좋았는데 이젠 고전이 되고 말았네. 채팅도 만들었으니까 채팅의 네트워크 개념과 이 테트리스를 합하면 한 게임 테트리스 가능하지도 않을까? 여러분도 코딩이 지루하진 않나요? 뭔가 재밌고 신나는 도전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저는 전문 게임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웹으로 대전 게임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게임 관련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정말 고민했습니다. 대전 테트리스 가능할까요? 두뇌 풀 가동 들어갑니다. 우선 1년 전에 채팅 만들기, 카카오톡 만들기를 하면서 웹소켓을 다루었고 실시간 네트워크를 다룰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사용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스킬을 터득했습니다. 그런데 두뇌 시뮬레이션 중에 몇 가지가 마음에 걸리네요. 먼저 게이머 모두에게 똑같은 블럭이 똑같은 순서대로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생각해 보니까 중간에 웹소켓 서버가 블럭 순서를 미리 만들어 두고 이를 모든 게이머에게 동일한 순서로 제공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다른 게이머 화면을 실시간으로 봐야 할 텐데 어떻게 그 화면을 전송할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어려웠는데 웹에서는 구현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게임 화면을 캡처 떠서 그 캡처 이미지를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전송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다소 난이도가 있겠군요.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게임 화면이 HTML 태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태그만 전송하면 어떨까요? 태그를 전송받은 후에 적절히 CSS를 통해 디자인을 만들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간단하고 쉬울 것 같습니다. 실시간 상황 공유가 가능하고 중앙 집중식 제어가 가능하니까 나머지는 뭐 잘 되겠죠. 이건 성공하면 정말 신세계 진입입니다. 이 개념이 되면 보드 대전 게임, 대전 웹 게임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다시 심장이 뛰는 것 같은데 함께 시작해 봅시다. 테트리스 처음부터 만들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테트리스 만들기 강의를 진행했었죠. 그 소스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최대한 소스 재활용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만든 테트리스 게임을 웹 서버로 올려보겠습니다. 테트리스 강좌와 파이썬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 강좌를 함께 합하면 되겠습니다. 파이썬 강좌에서 웹 서버 구성을 위해 파이썬 설치하고 뱀브 모듈로 가상 환경 설정한 다음 플라스크 웹 서버 설치했었습니다. 그 과정을 축적해서 몇 가지 명령어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명령 프롬프트에서 p 프로젝트라는 폴더에 들어와 있고요. 이곳에서 파이썬 설치는 개인적으로 완료한 상태입니다. 먼저 뱀브로 테트리스 작업 환경 만들겠습니다. py-3 -m 뱀브 테트리스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그러면 뱀브 가상 환경이 설정되고요.
이제 완료되었다면 예, 내부 구조를 보시면 텍트리스라는 폴더가 만들어졌죠. 그 텍트리스 폴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크립트라는 폴더가 나와요. 이곳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activate라는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이제 텍트리스 작업 환경 내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플라스크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 명령어는 pip install 플라스크입니다. 엔터키 누르고요. 네,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start.py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파일은 이전에 파이썬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 강좌에서 진행한 내용이죠. 매우 간단한 코드이지만 이 코드를 쓰시게 되면 이 HTML 폴더에 있는 내용들이 웹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HTML 폴더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보여주듯 이 웹 서비스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인 이 테트리스 폴더 안에 새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이름을 HTML이라고 하면 되고요. 이 HTML 폴더에 테트리스 파일을 넣어야겠죠. 유튜브에 테트리스 강의를 보시면 소스 전체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셔서 소스 전체 다운로드 하시고요. 다운로드 받은 zip 파일을 압축 풀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그대로 모두 복사하신 다음 테트리스의 HTML 폴더에 그대로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이 테트리스 파일, 테트리스.html 파일의 이름을 index.html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도메인만 넣어도 이 테트리스가 뜨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다면 명령 프롬프트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 스크립트 폴더에 액티베이트가 실행된 상태이죠. 이 상태에서 플라스크를 실행합니다. 플라스크 --add start run -host equal 0.0.0.0.0 포트는 80 이렇게 하면 80번 포트로 플라스크 웹 서버가 실행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테트리스 파이썬 파일도 실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백그라운드로 실행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start /b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플라스크를 실행하되 백그라운드 모드이기 때문에 엔터키를 누르시면 다시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앞에 실행했던 플라스크는 이미 돌아가고 있고 추가로 뭔가 더 실행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이 테트리스를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웹 브라우저를 여셔서 로컬호스트라고 입력하시면 이처럼 테트리스가 잘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크 웹 서버에서 다운받아 설치한 이 테트리스 게임이 정상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중앙 집중식 형태로 설계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게이머들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에도 상호 간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웹 소켓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어떤 명령을 전달받을 때도 항상 웹 소켓 서버를 통해서 받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웹 소켓 서버를 경유하여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명령을 받기도 하고 모든 것은 중앙 집중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자, 그럼 웹소켓 서버 역할을 할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 만들어 볼게요. 새 파일을 열고 저장을 하는데 그 위치를 테트리스 폴더로 할 것이고요. 이름은 테트리스 server.py라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새 파일을 만들었고요. 먼저 웹소켓을 임포트 하겠습니다. 임포트라고 적고 웹소켓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웹소켓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령 프롬프트를 열겠습니다. 이곳에서 작업 폴더로 들어가시고요. 테트리스 폴더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우선 스크립트 폴더로 들어가서 액티베이트 한번 실행해 주고요. 이 상태에서 pip install websockets라고 입력하면 웹소켓 노드를 설치합니다.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8080 포트에 웹소켓 서버를 생성하겠습니다. start underbar server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곳에 websockets.server라고 적고 첫 번째는 accept라는 나중에 만들게 될 펑션 이름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는 localhost라고 적고요. 포트는 8080번이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웹소켓 서버가 localhost라는 주소로 8080 포트에 생성됩니다. 이 스타트 언더바 서버가 상시 대기해서 웹소켓으로부터 무언가 들어오면 상시 그 내용을 캡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비동기 형태로 실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모듈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네, import라고 하고 async io를 선택해서 불러오겠습니다. 이 모듈은 비동기 작업을 가능하게 해줘요. 비동기 형태로 웹소켓이 작동해야만 네, 웹소켓 기능을 올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동기 형태로 하게 되면 여러 신호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 처리가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동기 처리하겠습니다. 그 비동기 개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비동기와 이 웹소켓은 상호 꼭 필요하다라는 점만 기억해 두시고요. async io 이 모듈도 설치해 줘야겠죠. pip install async io 입력합니다. 설치되었고요. 그리고 비동기 형태로 서버를 대기시키기 위해서 loop라고 적고 async io get event loop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loop run until complete라고 해서 무한 대기 모드로 가고요. 인자는 스타트 서버 적어줍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게 되면 이제 항상 상시 웹소켓 서버가 대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try 구문을 하나 적을게요. 그리고 loop run forever라고 적어주고 마지막에는 finally에는 항상 그 루프를 닫아줘야 됩니다. 닫는 작업을 해줘야 뭐 메모리 누수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상시 이 웹소켓 서버가 대기하는 모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스타트 서버를 선언해 줄 때 보시면 accept라는 게 있어요. 이 accept는 사실상 어떤 메소드거든요. 이것을 또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accept를 선언해 주겠습니다. 먼저 async라고 적어서 비동기임을 알려주고 df accept라고 적은 다음 인자를 첫 번째는 웹소켓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알아보기 쉽게 웹소켓 적겠습니다. 두 번째는 패스라고 적고요. 콜론 적고 이 펑션의 내용은 이제 게이머와 소켓 서버가 서로 연결될 때 이 accept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print라고 해서 그 점을 알아보기 쉽게 connected from client라고 메시지를 출력해 주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출력되면 특정 게이머와 이 소켓 서버가 서로 연결되었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게이머 측에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index.html로 가고요. 이곳이 게이머가 접속하는 페이지입니다. 이곳에 기존에 만들어 두었던 테트리스 게임 소스를 보실 수 있는데요. 적절한 위치에
웹소켓 연결하는 부분을 넣어 보겠습니다. 예, document.ready 부분에 메모리에 적게 된 다음에 펑션을 하나 실행할게요. 사용자 정의 펑션이 될 것이고 socket connect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에 대한 정의를 내릴게요. 펑션 그리고 var 웹소켓이라고 변수를 선언하고 new socket 하겠습니다. new socket 하면 new 웹소켓 하면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있는 웹소켓을 불러오게 되는데 그 주소는 우선 로컬호스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하시다시피 서버에서 8080번이라고 했죠. 8080 포트로 접속할 것이고 이 프로토콜은 WS라는 웹소켓 프로토콜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로컬호스트 자기 컴퓨터 자신의 컴퓨터가 있는 그 IP에다가 8080 포트로 웹소켓 연결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 웹소켓 변수는 다른 곳에서도 활용 가능하게끔 전역 변수로 바꾸고요. 초기를 널로 한 다음에 이 소켓 커넥터 실행 시에 값을 할당해 주고요. 그 다음 소켓의 연결이 성공하고 나면 on open 이벤트가 실행됩니다. 이 이벤트를 선언해 주고 on open은 펑션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었을 때 연결되었다는 점을 알아볼 수 있게끔 콘솔에다가 connected라고 문구를 하나 띄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 열고요. 플라스크 웹 서버 실행하고요. 스타트 슬러시 b라고 해서 백그라운드로 실행했기 때문에 엔터키 누르면 다시 입력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테트리스 파일을 실행해 볼게요. 한 칸 뒤로 가서 테트리스 폴더에서 파이썬이라고 입력하고 테트리스 서버.py를 실행해서 웹소켓 서버 실행합니다. 에러가 나오는데 accept가 not defined라고 나오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accept가 이 부분인데 사용되기 이전에 선언돼야 되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을 위로 올리겠습니다. 위에 올려져 있어야 아마 이 부분을 실행할 때 이제 있다고 accept가 존재한다고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실행하면 예, 잘 되죠. 네. 그리고 크롬에서 로컬호스트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테트리스가 뜨고 웹소켓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소켓 메시지가 떠야 되거든요. Connected from Client라고 제가 지정한 메시지가 잘 뜨고 있고요. 크롬에서도 F12번 눌러서 개발자 도구 확인하시면 콘솔에 Connected라고 뜹니다. 예, 잘 되고 있다는 걸 다시 말해 웹서버 소켓과 게이머 사이에 소켓 연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웹소켓 서버와 게이머 사이에는 연결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웹소켓 서버는 어느 시점에라도 특정 게이머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게이머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개별 연결이 가능해야 되고 정보를 한 명도 빠짐없이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특정 게이머에게만 값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전체 게이머에 대한 상시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완성하기 위해서 배열을 쓸 것입니다. 이 웹소켓 하나하나 연결된 웹소켓 하나하나를 하나의 큰 배열 변수에 넣고요. 그 배열 변수를 한번 루프를 쭉 돌면은 전체 게이머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배열 사용을 위해서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겠습니다. import numpy라고 하고 이것을 np라고 축약해서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전역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 글로벌이라고 입력한 다음 all socket 게이머 전체에
배열 형태로 저장할 변수, 배열 변수 all socket을 선언하겠습니다. 이 값을 초기화를 해줄게요. all socket은 배열 형태로 초기화 선언해줬고요. 그리고 이 numPy를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서 실제 설치 작업도 진행하겠습니다. 이곳에서 pip install numpy라고 하면 numpy 모듈이 설치됩니다. 설치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이 accept 펑션이 실행될 때마다, 다시 말해 새로운 클라이언트 게이머와 연결될 때마다 이 all socket에다가 추가해 줄게요. append라고 하고 나서 인자에 웹 소켓을 적어주면 이제 방금 그 접속한 연결된 웹 소켓이 all socket 배열 변수에 자동 추가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all 소켓에는 전체 게이머 소켓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에 담겨 있는 게이머 소켓에는 고유한 이름 또는 고유한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디를 통해서 이 소켓이 누구다라고 식별되어야 합니다. 그 고유값을 지정하기 위해서 고유값을 지정할 그 변수 하나를 정할게요. socket auto incre라고 이름을 정하고 이 변수에 고유값을 저장할 것입니다. 초기 값은 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새로운 웹소켓이 연결되었을 때 이 웹소켓에 idx라는 속성을 부여하고, 이 idx가 그 소켓의 고유 번호입니다. 그 번호에 들어갈 값은 socket auto incre입니다. 또 이 값을 그러니까 전nhập 변수를 쓰기 위해서는 accept 시작 단계에 글로벌이라고 선언해 줘야 됩니다. 적어주고, 그리고 all socket 역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accept에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적어주고요. 그리고 이 소켓의 idx를 지정하고 나면, 고유 번호를 지정하고 나면 다음번 idx 지정 때는 이 값이 아닌 이 값에다가 1을 더한 값, 1이 증가된 값이 고유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세팅한 다음에 더하기는 1 해서 하나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다음번 소켓은 또 유일한 값이 들어갈 것이고, 들어가고 나면 다시 또 플러스 1이 되겠죠. 항상 어떤 소켓이라도 이 IDX에는 고유한 일렬 번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IDX 고유값 역시 전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ll socket처럼 관리되면 좋거든요. 그러면 편의성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all socket idx라는 배열 변수를 만들고요. 이 변수 역시 전역 변수로 사용할 것입니다. accept에서 사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 역시 append라고 해서 idx 값을 append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 생성된 이 웹소켓 고유 번호는 웹서버 외에도 게이머 자신 역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고유 번호가 알고 있어야 서버에게 연결되었을 때 서버 측에게 내 IDX가 뭔데 나에게 필요한 걸 달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진행할게요. 데이터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JSON 형태로 값을 선언하겠습니다. 코드라고 적고, 코드 이름은 my socket idx라고 할게요. 그리고 socket idx, 내 socket idx는 websocket.idx이죠. 이 값을 적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변수에 있는 값을 전송해 줄 텐데, 전송은 websocket.send라고 하면 됩니다. 데이터를 보낼 텐데, 이 데이터는 JSON 형태의 객체잖아요. 그런데 웹소켓으로 보낼 때는 객체를 보낼 수는 없고, 이것을 문자열로 바꿔서 보내야 됩니다. 그 문자열로 바꾸는 기능은
json.dumps라고 하면 됩니다. json.dumps라고 하면 그 데이터 변수를 문자열, JSON 변수를 문자열로 바꿀 수 있고요. 그것을 웹소켓으로 전송합니다. 그 다음에 await라고 네, 적어주고 그래야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거든요. 이 JSON 객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임포트 해야 됩니다. 웹소켓 뒤에다가 JSON도 임포트 한다고 적어 줄게요. 지금까지 한 내용에 오류는 없는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플라스크 웹 서버를 백그라운드 실행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테트리스 서버.py 파일을 실행해 줍니다. 네, 실행하면 예, 위치가 한 칸 뒤로 가서 해야 되죠. 테트리스 폴더에서 다시 한번 실행해 주고요. 예,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컬 호스트에 들어가시면 이처럼 테트리스가 실행되고 있죠. 지금은 1인칭 게임인데 적어도 6명이 접속을 해서 같이 게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블록을 쌓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태그를 조금 변경해서 네, 테트리스 6칸 다른 사람들의 플레이 모습을 지켜볼 6개의 플레이판을 추가해 보겠습니다.